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6살 어린 소녀의 실종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건을 파헤칠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10년 8월 1일 일요일 호주 경찰서에 한 통의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시드니 서부에 거주하는 크리스티 에이브러햄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6살 난 딸 카이아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크리스티의 말에 따르면 토요일 밤 9시 30분에 딸을 침대에 눕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아동 실종 사건에서 첫 24시간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기에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기 때문이었죠. 카이아는 6살의 어린 소녀로 어머니 크리스티와 새아버지인 로버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카이아의 친아버지는 크리스였죠. 크리스와 크리스티는 카이아가 갓 태어났을 때 이별했고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은 전혀 없었지만 크리스는 양육비만큼은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카이아의 실종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그중 가장 열성적으로 나선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크리스티의 친구이자 옆집 이웃인 앨리슨 앤더슨이었습니다. 앨리슨이 크리스티에게 범인이 누구일 것 같냐고 묻자 크리스티는 주저없이 전 남편 크리스를 지목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약 일주일 전 크리스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로버트에게 손가락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겨누며 도발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크리스티가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말렸다고 합니다. 크리스티의 말에 따르면 로버트는 카야를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는 멋진 새아버지였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후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밖을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는 한편 수사관들은 카야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카이아는 꽤 오랫동안 학교에 결석한 상태였고 7월 초 이후로는 가족 중 그 누구도 아이를 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친척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짜는 7월 7일. 하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은 8월 1일이었죠. 이 3주간의 공백은 경찰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아이를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카이아가 실종된 지 이틀 뒤 크리스티와 로버트는 다른 실종 아동의 부모들처럼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딸이 너무나 그립다며 그저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8월 30일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카이아의 친아버지 크리스를 신문했습니다. 아이가 실종된 날 아침 카이아의 집 근처에서 크리스를 봤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카이아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아이를 만나지도 전화 한 통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매달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만이 그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데 보였습니다. 한편 사건을 조사할수록 경찰의 의심은 크리스티에게 향했습니다. 집을 대략 조사한 결과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와 로버트는 슬픔과 절망에 빠진 척하며 아이가 돌아오길 기도했지만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카야를 애타게 찾는 동안 정작 두 사람은 그들의 말과 달리 수색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티는 딸이 사라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네일아트를 받고 머리를 하고 쇼핑을 즐겼습니다. 경찰의 의심이 커지자 그들은 크리스티와 로버트에게 과학수사팀이 아파트를 조사할 수 있도록 며칠간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앨리스는 좋은 친구로서 친구의 결백을 믿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크리스티 가족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슨이 크리스티와 로버트가 임시 숙소로 옮길 짐을 싸는 것을 도우러 갔을 때 크리스티는 앨리슨의 마음에 계속해서 의문을 남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앨리슨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바닥에 뒹굴고 있는 카야의 수영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티는 그것을 집어들기는커녕 그 위를 성큼성큼 지나가더니 마치 더러운 걸레처럼 발로 툭 차버리고는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학수사팀이 아파트를 감식했을 때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야의 혈흔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거실, 복도, 심지어 아이의 방문에서도 핏자국이 나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카야의 나무 침대 틀에서 발견된 선명한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평범한 가정이 아닌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크리스티와 로버트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버트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며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크리스티는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문 내내 분노에 차 있고 거칠고 무례한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에 격분하는 듯 보였죠. 이로써 크리스티는 카야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아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아직 그녀를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4월 22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몇 달에 걸쳐 위장경찰을 투입해 비밀리에 그녀를 추적하고 수사한 끝에 마침내 크리스티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 여성 위장경찰이 크리스티에게 접근해 수개월에 걸쳐 그녀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설득하며 크리스티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티는 경찰이 카야의 시신을 곧 찾아낼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이것은 그녀의 거짓 연극이 곧 막을 내릴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며 안절부절 못하던 크리스티는 결국 위장경찰이 시신 은닉을 도와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크리스티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카야가 잠옷 입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아이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몸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뒤로 넘어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크리스티는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몸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야는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며 욕실로 끌고 가 아이의 몸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후 크리스티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는 태연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다음 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녀가 다음 날 아침에 발견한 것은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카야의 작은 몸이었습니다. 아이는 밤사이 어느 순간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티와 로버트는 서둘러 아이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아파트 안에 숨겼습니다. 며칠 후 로버트는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 차를 몰고 돌아다녔고 마침내 시드니 서부 근처 버스랜드의 한 외딴 숲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그와 크리스티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야의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무정한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쌓고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해를 급하게 판 얕은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위장경찰은 크리스티와 로버트를 설득하여 카야를 묻은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숨어있던 경찰들이 덮쳤고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길고 잔인했던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대중의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카야의 유해가 발견된 날은 공교롭게도 아이의 7번째 생일이 될 예정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 촛불을 켜고 기도회를 열며 애도했습니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과 장난감, 풍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야의 몸에서는 최소 10군데 이상의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되었고 여러 개의 치아가 부러지고 금이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는 머리를 한 번만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치과 법의학 전문가는 카야의 치아 상태가 강한 힘으로 여러 방향에서 반복적으로 폭행당했을 때 나타나는 상처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이가 입은 상처는 성인이 격도 스포츠와 같은 격렬한 활동 중에 입는 부상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전에 크리스티를 진심으로 돕고 위로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자 그만큼 더 큰 분노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카야의 사진을 보면 아이는 항상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다른 6살 아이들처럼 사랑받으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뒤에 숨겨진 아이의 짧은 삶은 고통과 학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크리스티 역시 어린 시절부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아내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크리스티가 10살 때 그녀는 어머니가 간질 발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양육을 포기했고 크리스티와 그녀의 자매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적 발달 장애와 여러 정신적 문제를 진단받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는 19살에 크리스를 만났고 곧바로 임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서로를 학대하는 불안정한 관계였습니다. 2003년 2월 그녀는 아들 에이든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특히 크리스티처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이든이 태어난 지 몇 달 후 크리스티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 크리스는 경찰에 크리스티가 잠 좀 자게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아기를 발코니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에이든을 안고 있던 크리스티가 남편에게 불붙은 양초를 던졌고 촌농이 사방으로 튀어 아기에게까지 떨어지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주 후 에이든은 자신의 아기 침대에서 싸늘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이 사건은 원인 불명의 영아 돌연사로 종결되었습니다. 1년 후인 2004년 크리스티는 카야를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와 헤어졌습니다. 크리스는 나중에 자신의 아이들이 엄마에게 상습적으로 맞고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번은 아직 걷지 못하는 카야가 다른 아기들처럼 집안을 기어다녔는데 크리스티는 그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목을 잡아채 들어 올린 뒤 그대로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크리스티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카야의 팔을 물어뜯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여린 살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 함께 커다란 멍이 선명하게 남았죠. 크리스티는 아이를 너무나도 심하게 다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저 대화 중에 손을 드는 것만으로도 카야는 잔뜩 몸을 웅크리며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불쌍한 카야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지만 늘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후 많은 사람들은 카야를 구할 기회를 놓친 당국과 사회복지기관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위험 신호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6살이었지만 학교에 간 날은 고작 4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4일 동안 담당 교사는 아이의 얼굴과 팔에서 수많은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서 카야를 데려갔을 때 한 간호사가 아이의 몸에 있는 화상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가 왜 이렇게 되었니? 라고 묻자 카야는 겨우 3살의 나이로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담뱃불로 제 몸을 지졌어요. 당시 교사와 간호사 모두 아동보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당국은 즉시 크리스티의 양육권을 정지시키고 카야를 보호시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티가 벌금을 내고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얼마 지나지 않아 카야는 다시 그 학대하는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2013년 로버트는 12년형을, 크리스티는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6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크리스티가 46세가 되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 판결은 엄청난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고 수많은 찬반 논란을 낳았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고 고의로 아이의 생명을 해치려 한 것은 아니었기에 합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부모가 자녀를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엄마와 자식 간의 유대감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은 카야의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잠이 쏠쏠 이야기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